오늘 만나보실 모델, 앞으로 대단한 인기를 누릴 신차인데요, MX-5입니다. 그 차가 아니에요. 네, 현대 산타페 MX-5인데요 MX-5는 코드명이죠. 디자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상당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의 요소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면, 측면은 좋게 평을 하고 싶은데요, 반면 후면은 자, 신차로서 과연 산타페 이제 20년 넘는 역사를 갖게 됐어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신형 산타페입니다. 이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랜드로버의 디펜더 한국형 버전이라는 얘기도 듣는데, 자, 두 차 비교해 볼까요?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다시 뒷모습입니다. 앞과 옆은 그래도 경쟁력 있는 디자인이죠? 그러나 뒷모습은... 자, 다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H 형상의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수평형 LED 램프를 통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게 했습니다. 웰컴 라이트로도 활용되고요. 헤드램프 디자인에서 현대차만의 독창성을 느낄 수도 있죠. 전반적으로 직선과 면의 조합을 통해 심플한 존재감을 표현합니다. 번호판 위의 패널은 액티브 셔터 그릴인데 엔진의 열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주고요. 측면도 은근히 멋을 내는데 사다리꼴 휠아치가 눈에 띄죠? 이런 디자인을 많이 쓴 것은 지프인데 현대차가 다른 차들을 많이 벤치마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차체도 길어졌지만 루프라인도 쭉 뻗어있는 형상이라 더 늘씬하게 보이고요. 전면처럼 직선과 면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패널은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라 불리는데 루프에 올라설 때 손을 넣어 편의를 돕는 기능이고요. 키를 넣어야 열 수 있는데 시승차에는 키가 오지 않아서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트림에 따라 루프랙도 있는데 저희가 탄 모델에는 없었고요. 휠은 18인치인데요. 넥센의 로디안 GTX 타이어와 매칭되었는데 트림 및 옵션 변경으로 최대 21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이 커지면 멋은 있지만 승차감과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하고요. 이제 논란의 뒷모습입니다. 앞과 옆모습을 열심히 디자인하다 힘이 빠져서 그랬을까요? 뒷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직선형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 모양이라 아래쪽이 조금 부실하게 느껴지는 아쉬움? 또한 좁아 보이게 하는 아쉬움도 있죠. 뒷모습이 못생긴 쉐보레 올란도 초기형 쌍용 로디우스와 함께 미래에서도 계속 회자될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테일램프 디자인은 좋죠? 헤드램프처럼 H 형상이라 앞뒤 간의 균형도 잘 맞고요. 번호판 좌우도 소소하게 멋을 냈죠? 머플러는 노출된 타입이고요. 실내는 현대차가 자신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나 소재감도 무난하며 취향에 맞춰 다양한 컬러를 맞출 수도 있죠.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를 연장해 시원스러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사용 환경을 구축했는데요. 다만 계기판이 너무 단조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계속해서 여러 차에 쓰고 있죠. 차마다 디자인을 바꾸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을 여러 차에 사용하는 것이죠. 좌측에 있는 작은 원은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인데 시동 또는 결제, 이처럼 운전자의 인증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용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무난한데요. 구경도 적당하고요. 버튼의 조작감도 좋았습니다. 시트도 적당한 쿠션감과 지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고요.
보시는 모델은 소위 깡통이라 불리는 기본형인데 조수석 전동 기능과 하이테크 플러스 옵션만 추가된 사양입니다. 그럼에도 통풍과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죠. 잠시 열선이 어떤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쓰였는데 립의 안쪽까지 모두 감싸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공조장치 조절부도 직관적이죠? 깔끔한 디자인도 좋습니다. 하단에는 무선 충전 데크가 마련되는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듀얼 충전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함도 있는데요. 센터 콘솔에도 특징이 있는데 앞뒤 방향 모두에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편합니다. 뒷좌석도 넉넉한데 루프라인이 직선이다 보니 헤드룸에 침범이 없어 키가 큰 탑승자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때 살짝 내려가도록 만들어 차박 환경에도 대응했고요. 산타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양은 기본 트림에 조수석 전동 시트와 하이테크 옵션만 추가된 것인데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각종 옵션에 21인치 휠, 브레이크 옵션까지 넣어서 5천만 원이 넘는 산타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대중 브랜드의 중형급 SUV에 이 정도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재력가라면 포르쉐 카이엔도 경제적인 느낌이 크니까 롤스로이스 컬리넌 정도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반면 3천만 원대 중후반, 최대 4천만 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다면 구성 좋고 가격 좋은 이상적인 산타페를 만나게 되고요. 트렁크를 볼까요? 실내에서도 공간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지만 넉넉한 트렁크 공간에서도 산타페의 경쟁력이 매우 잘 살아납니다. 오늘 산타페 테스트카는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토마토 렌터카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장기 렌터카 전문 업체죠.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차가 나왔을 때 특히 이 현대 기아차가 의외로 차를 시승차를 공급해 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타페 풀옵션 모델도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앞으로 촬영이 한 2-3주 뒤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시내 주행 환경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토스탑에 의해서 시동이 꺼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차가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 오토스탑. 자, 다시 자, 가속. 제가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해놨었네요. 자, 에코는 사실 너무 답답하니까 노멀 정도로 가보죠.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인데요. 자, 일단 이번 산타페를 통해서 현대차가 디젤 엔진을 빼버렸어요. 후처리 기술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원가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럼 또 소비자들이 한 소리 할 것 같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조기에 단종시키는 것이 어쩌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반면 소렌토는 아직도 디젤 엔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2.5리터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리터 하이브리드. 둘 다 좋은 엔진이지만 지금 모델 조금 더 여유로운 출력을 바탕으로 편안한 운전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보이시나요? 70km대. 자, 가속 페달 밟아서 RPM 싹 올라가다가 변속이 되고 이 과정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존까지의 국내 시장은 어땠나요? 자, 배기량 커지면 세금 많이 나가. 그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때문에 제조사들이 배기량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배기량 키우면 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저배기량 엔진들이 발달해 왔는데요.
다만 그쪽은 예전부터 터보를 썼었고 우리는 자연흡기 엔진만 쓰다 보니까 매번 100마력대 그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엔진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맞춰서 터보 엔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뭐 배기량을 낮추면서 터보 엔진을 통해서 출력을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배기량을 요구하는 소비자군들도 많아지고 있죠. 자, 2.5리터 모델 현대차도 아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2리터가 아니니까. 근데 자, 타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지금 차값들 다 올라버렸잖아요. 이제는 진짜 비싼 상품이죠. 자, 근데 이렇게 비싼 상품을 탔는데 그 배기량에 얽매여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산타페 적정 엔진이 보여주는 편안함,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뭐 세금 몇십만 원 아까운 사람들은 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뭐 연간 뭐 몇십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를 차가 나에게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차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가치에 있습니다. 자, 내가 느끼는 승차감, 편안한 가속,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일상 영역에서 상당히 편해요. DCT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 편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렇게 변속기 이 DCT의 특성을 부드럽게, 클러치가 이 붙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열 관리 부분, 뭐 소비자가 열 관리라는 것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의 마모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한 8만에서 10만 시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주기가 이제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교체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디스크 교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도 울컥거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메인터넌스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세팅이 국내 소비자분들께는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산타페 달려볼까요? 자,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이 되는 과정에서 프론트 쪽이 약간 헐겁게 느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차 자체는 매우 잘 나가요. 자, 지금 속도계에 올라서 스피드미터 상으로 시속 200km를 넘어섰고, 자, 쭉 속도를 붙여나가는 과정. 지금은 코스 내 뱅크 구간, 지금 보이시죠? 굴곡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에 의해서 속도 증가가 조금 무뎌진 상태인데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금 직선로에 들어서면 속도가 약간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떨어지네요. 그러면 최고 속도는 210km, 스피드미터 상으로 215에서 16km 정도로 보면 되겠죠. 고속 주행 때 안정감은 의외로 좋은 편입니다. 근래 이제 제가 칭찬했던 차들이 있어요. 아반떼, 소나타, 이런 차들은 동 세그먼트에서도 분명히 좋은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반면 일부 모델들, 가령 팰리세이드, 돈은 비싸지만 사실 이 차의 거동이나 그 불안정함으로 본다면 그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아깝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기아 EV9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차예요. 반면 지금 산타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 국내 성향에 맞는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의 이 적정 조율값을 찾아내면서 기본적인 주행 안정감을 일정 부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직진 주행을 할 때 이 스티어링 휠 약간씩 보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현대차 모델 가운데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직진성에 있어서는 중상급 정도는 된다. 다만 이제 그 기준을 뭐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차들, 특히 이제 독일계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직진성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풀어나갈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제가속을 할 때 시원하게 뻗어주고, 역시 2.5L 터보 엔진이 보여주는 280마력의 출력, 야,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시금 속도를 올렸는데 안정감은, 야, 이건 현대차가 개발한 SUV 중에서 거의 최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값이 비싸니까 제네시스 GV80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성향에 맞춰서 너무 물렁해서 차가 사실 이 스테빌리티 차원, 안정성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뭐 타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시속 110km 미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것도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짜잘한 그런 진동을 만났을 때 약간은 통통통통 튀는 이런 진동을 느끼게 하거든요. 자, 그랜저 GN7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끔 그냥 물렁물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술렁거려요. 다만 휠이 크고 댐핑 컨트롤 기술로 이 댐퍼가 움직이는 거를 약간 좀 제한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정말 가볍게요. 이 차의 롤 이런 것을 통해서 세팅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적어도 고속 능력 부분에 있어서 산타페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단시간은 7.1초대를 기록했습니다. 오, 대단해요. 다만 이 회차가 늘었을 때 최장으로는 7.5초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온 이런 것들을 지금은 뭐 차를 테스트하기 좀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다면 평균적으로는 한 7.3초 내외의 성능을 보여준다. 다만 이 터보 엔진에게 유리한 선선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7초 초반의 성능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환경, 적정 승차가, 물론 이걸 하드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지만 좀 더 큰 사이즈 21인치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면 이 쇼크, 통통통 튀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서스펜션 자체는 나름대로 좋은 방향성으로 튜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위한다면, 이 차가 가족용으로 쓰인다면 꼭 큰 휠을 사용하시기보다 지금처럼 적정 수준에서 타협된 승차감을 위한 휠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산타페 핸들링 성능을 볼까요? 자, 일상 주행 조건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넥센의 로디안 GTX라는 모델인데 다양한 차에 널리 쓰이는 오이 타이어 중에 하나죠. 지금 산타페 용어로 튜닝된 이 GTX는 저희가 여러 시험을 했을 때 이 횡으로 버텨주는 부분, 특히 뭐 쉽게는 코너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성능 저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이 차가 대부분 이 고속도로에 올라서 크루징을 하고 시내에서 가감속을 하고 이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큰 아쉬움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코너링이란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타이어의 성능 저하가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향후에 넥센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제어를 하는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도의 차량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 바디롤 자체도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끼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진 않네요.
지금 모델 전륜구동 모델인데 뭐 꼭 4륜 모델은 아니어도 일상에서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산차용 대부분 이제 고급 브랜드가 아닌 일반적인 4륜 구동은 대부분 앞바퀴 쪽에 동력을 물고 있고 미끄러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잠시 뒤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뭐 랜드로버를 비롯해서 뭐 정통적인 그런 오프로드 정도의 성능을 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사에서 보면은 뭐 오프로드 메뉴도 있고 뭐 이래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한적인, 정확히는 도시명 SUV로 튜닝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꼭 넣어야 되나요?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끄러운路면에서 출발할 때 사륜구동이 유리하긴 해요. 반면 뭐 도심 주행 이런 환경,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또한 업무용으로 쓰는 차라면 굳이 4륜구동까지 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이 구성, 깡통에 옵션 딱 2개 넣은 건데 정말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타페 제동 성능 볼까요? 자, 제동 성능은 4계절 타이어를 쓰고 있는 만큼 다소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최단 거리는 40점, 약 6m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후반으로 갈수록 타이어가 점점 제 성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의 용량은 충분한 편입니다. 물론 현대차에서는 퍼포먼스 파트로 알콘 브레이크 시스템을 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알콘 시스템 들어가면 엄청난 제동력이 나오겠죠? 그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동 시스템만 세지게 되면 제동 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왜? 더 강하게 잡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가 못 받아주면서 스트레스를 타이어가 다 받아버리거든요. 결국에 제동 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가 요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스템에 성능 좋은 타이어를 끼웠을 때 제동 거리가 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알콘 시스템을 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예전 뭐 펠리세이드부터 이제 그런 옵션을 제공해 주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남에게 보여줄 때 야, 나 알콘 꼈어. 근데 차를 아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콘만 꼈구나, 와 좋은 타이어를 꼈구나. 여기서 좋다는 거는 알콘 정도의 성능을 받아주려면 서머 타이어 정도 들어가야 제 성능이 나옵니다. 사계절에서는 정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장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브레이크 페달의 스트로크, 즉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때는 정말 멀리 밟아야 작동을 했고 어느 때는 정상 범위에서 작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회 브레이크 페달의 스트로크가 일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 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산타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숙성이었습니다. 아이들 정숙성. 이 가솔린 엔진, 사실 이제 현대차가 엔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또한 이제 투자 여력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2.5리터 엔진은 소나타 N9S에 있는 엔진, 이것을 이제 디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 280마력을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대 토크가 43kg/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왜 운행을 하면서 되게 편하다는 점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성능,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여러분들의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 뭐 연비에서 이점은 생길 거예요.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가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연비 좋다고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주행 예정 이 거리를 감안했을 때 먼저 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2.5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경우라면 그 비용을 연료비, 차액을 연료비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 연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리터당
그래도 14km 이상을 고속도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주차가 있는 경우 조금은 가혹한 환경이 되겠죠. 여기서는 리터당 13km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평탄한 노면 기준에서 14km 이상을 볼 수 있었다면 뭐 엔진을 감안했을 때 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체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시험한 결과 1800kg 정도였는데요. 네, 충분히 좋은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리프트오프 시험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준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잘 소화해낸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급차선 변경 시험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런 운전을 할 때가 있겠죠. 해볼까요? 자, 한번, 두 번. 처음에는 분명히 받아주는데 이후에 어느 정도 타이어 때문에 그런지 이 두 번째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밀려나는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뭐 이렇게 더블레인 체인지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싱글레인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문제없이 여러분들도 쉽게 차를 제어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슬라롬 같은 환경에서도 당연히 문제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안정성도 잘 잡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특수내구로라는 환경에서 따로 승차감 시험을 못했지만, 그래서 좀 더 턱을 이제 좀 다양하게 넣으면서 시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리어 서스펜션이 처리하는 능력도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km, 40km, 50km, 60km로 과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도 60부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시속 50km까지는 리어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승객도 일상주행에서 승차감에 대한 불만을 크게 토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거리 주행할 때는 이렇게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살짝 드는, 단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단한 느낌이 살짝 드는 이런 서스펜션이 멀미를 덜 유발시키기 때문에 유리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만난 현대 산타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봤기 때문이죠. 또한 기아 EV9 같은 경우도 너무 무른 것을 추구한 나머지 차의 거동은 진짜 국내에서는 거의 최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또 현대 산타페도 무르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인 그냥 1차적으로 부드러우니까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기본 차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정말 산타페가 단순한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차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모델이라는 점을 정말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차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네, 오늘 균형감 좋은 현대 산타페를 만나봤습니다. MX5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가? 주행감 참 좋은데요?